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연일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홍보하고 나서고 있죠.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건 물론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 대형 국책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비 2조 6천억 원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원래 승인된 노선을 바꿔 무안국제공항 노선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해 추진 중인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내년 말 완공됩니다. 완공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시험운행과 역사 신설 등 실제 개통을 위해 1년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호남 고속철의 완전한 개통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2단계 노선 개통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실제 개통까지는 약 3년이 남은 상황. 문제는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 시점에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겨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광주 공항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두 개를 무안공항으로 동시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전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은 최소 10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 해도 2035년에 통합공항 이전이 완료된다는 말인데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이 2027년인 점을 감안하면 고속철을 다 만들어 놓고도 8년을 놀리는 셈이 됩니다. 7, 8년 동안은 그냥 기존의 KTX 이용하던 사람들 수요만 있는 거죠. 새롭게 어떤 무안공항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는 수요는 뭐 있긴 하겠지만 있어도 매우 작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KTX 공사를 왜 해요? 그러니까요. KTX 공사는 오라 해놓고 나서는 민간공항 놔두고 군사공항 오지 말라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의 두 개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짓고 광주 민간공항부터 무안 이전을 추진한다면 호남 고속철 개통 시기인 2027년에 맞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올해를 넘기고 2년 뒤 민선 9기로 넘어갈 경우 이 방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가 광주시로 보나 무안군으로 보나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됐든 뭐 지금의 계획이 됐든 올해 안에 모든 걸 결론 내려야 된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난해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이번엔 무안군에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0여 명은 내일 오전 무안군 운남면의 한 마을에서 양파 수확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는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군이 농번기 방문을 피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광주시가 일손 돕기로 대응에 나서면서 추진됐습니다. 광주 사직공원에 야외 상설 공연장을 짓는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인증은 늦어지고 있고 쓸 수도 없는 땅을 혈세로 사들였는가 하면 이 설계 당선작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이럴 바엔 지금이라도 백지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겨우 성인 한 명이 다닐 수 있는 숲길,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텅 빈 공터가 나옵니다. 700석 규모의 관객석과 잔디광장이 들어설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예정 부지입니다. 1년 내내 음악축제가 펼쳐지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며 배정된 예산만 시비 107억 원, 국비 83억 원 등 190억 원. 지난 2015년 첫 논의 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완공됐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BF 인증. 공공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걸 꼭 받아야 하는데 1년 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가는 진입로 자체가 가파르고 협소한 데다 시비를 16억 원이나 들여 매입한 장애인 주차장 부지는 공연장에서 산길을 따라 도보로 600여 미터, 비장애인인 성인 걸음으로 10분은 걸어야 하는 곳에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진입로며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주택가 밀집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작도 논란입니다.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의 경우에가 지금 그 당선작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게 행정심판까지 제기됐고요.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43억 원. 하지만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백지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되어져 있을 때 그걸 딱 짓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운영에 대한 방안은 없고 짓고 보자는 식의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주시는 필요 사업인 만큼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혈세로 지어지는 공공시설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매달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광주 북구의 아파트 지하수 문제가 1년이 다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양의 지하수가 나오는 다른 아파트는 지하수로 분수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지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신축 아파트. 매일 6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는 펌프를 타고 올라가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호수로 흘러갑니다. 지하수를 버리는 대신 공원에서 사용하기로 광산구와 시공사가 협의한 겁니다. 지하에 나오는 유출수를 배수 펌프로 펌핑해서 쌍안공원으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수 처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깨끗한 지하수인 만큼 평소 악취 민원이 있었던 호수 수질 문제도 나아졌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지하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곳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물은 칠계천을 따라 이곳으로 흘러 공원 호수에 있는 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매일 800톤씩 쏟아지는 광주의 또 다른 아파트 사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 입주민들은 매달 하수도 요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북구가 800톤이 넘는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협의하지 않은 채 근처 배수로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부담도 크고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부터는 아마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유출 지하수를 근처 배수로로 내보내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구는 법적인 한계가 있어 시공사의 지하수 활용을 강제하지 못했다며 시공사 측에서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입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민한테 아니면 알려줬거나 입주를 해가지고 그 요금이 이렇게 부과될 수 있으니 뭐 서로 협의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은 1년이 다 되도록 다른 광주 시민보다 평균 6배 가까이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산지 쌀값이 최근 18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9월 수확 시기에 비해 6%나 떨어졌는데요.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특히 전남 농민들은 주저앉은 쌀값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양곡 저장 창고. 농협이 정부 창고를 임대에 쓰고 있는데 10개 창고 모두 2023년산 쌀로 꽉 차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최근까지 16만 7,120톤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 벼수확이 본격 시작되면 보관할 창고도 없는 상황. 역대 최대치 물량을 매입한 농협은 막대한 재고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0% 이상은 더 많는데 저가도 못 내고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9월부터 핵곡이 나오는데 그때 얼마나 수매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쌀 80kg 가격은 20만 원. 그런데 2023년 10월을 끝으로 계속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심지어 최근에는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에 농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농약값, 기름값 등 모든 비용은 오르고 있지만 쌀값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적어도 24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쌀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료값 모든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쌀 가격만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한은 농업 자체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등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 농협 재고 15만 톤 이상 매입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식량 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값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재고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신속한 수급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문제는 쌀값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데 전남이 주산지인 마늘과 양파 등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도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잎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 입마름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량 계약 재배한 정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정량을 못 넣죠, 채소농협에. 그렇죠. 그리고 상품성도 올해 좀 안 좋고요. 상품성이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2? 그 정도 좀 안. 벌마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마늘이 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없어가지고 수확해봤자 굉장히 옛날처럼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야 그래 키로수하면 하는데 양도 줄은 데다가 무게가 안 나가버리니까 이제 농가는 피해가 많죠. 올겨울 특히 이상기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126%나 올라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등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사과, 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은 쉽게 과일을 살 수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민이 먹기는 좀 부담스럽죠. 과일, 사과 같은 거 한 개당 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안에 들어왔지만 과일 등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에서도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보면 반절이 더 올랐는가 또. 나 혼자서라도 돈이 10,000원, 20,000원어치 사고는 해당도 안 되고 식구만 한 사람 어쩌고 산가 모르겠어요. 자식들 걱정돼야 보자. 돈 많이 올라버렸어. 물가 급등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고 농산물 작황 부진에 농민들은 농민대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제 저녁 불이 난 정수기 필터 제조 공장의 재산 피해액이 3억 7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난 불로 인해 소방서 추산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난 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다음 주 월요일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청에서 효천지구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 최종 추진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3단계 사업 재검토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올 연말
최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는 전체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